특검보와 특검이 모두 이제 특수나 뭐 그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네.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침대에 눕혀놓고 팔다리 잘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잘 할 거다, 잘 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박수 받아야 돼. 특검은 다 이분 손 거쳐가는 거거든. 근데 바빠서 그동안에 못 모셨습니다. 김용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입니다. 특검의 사나이. 진짜 박수 받아야 돼. 예. 탄핵핑에서 이제 특검핑으로. 특검핑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했고요. 그리고 여쭤볼 건 진짜 많아. 네. 일단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불응했거든요. 네.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갑니다. 약식으로 갑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체포해야죠. 그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기소했잖아요. 추가 그렇죠? 기소했죠. 그랬더니 김용현 측에서 준비 기간에 기소를 못하지 않냐 다퉜더니 특검이 우리 수사 시작했다. 네. 왜냐하면 특검법에는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법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20일 동안, 그러니까 20일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라고 바꿔놨습니다. 20일 이내로. 재량권을 줬구나. 네, 특검이 재량적으로 해라. 너무 잘. 난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왜냐면 김용현이니까 그 고발해요. 고발했죠. 중앙지검에. 네, 이거 다 미리 설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대박이야. 것들. 동안을 바꿔서. 박수 22일에. 안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안 그래도 고발했더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네. 그래서 하여튼 내란 특검은 이미 출발을 한 것이니까 빠르게 경찰이랑 협조를 하든 아니면 특검 자체가 단독으로도 지금 가능하니까요. 네. 빨리 체포해야죠. 체포 혹은 구속.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바로 그냥 또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네. 요건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어제까지 보도 나왔을 때는 지기현이가 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었거든. 맞아. 그랬었지. 통상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다행이게도 다른 재판부에서 이걸 배당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한성진 부장판사.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성진 부장은 이재명 당시 그 전 대표 그 대통령 맞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사이기는 합니다. 1심 판사예요. 네, 그 유죄로 선고했던. 다만 그 이 이제 직위원 재판부 외에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23일 날 심리를 한다고 잡은 것 같아요. 26일 전에 그 심리를 해서 그 심리한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한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중간에 구속영장 구속갱신을 했거든요. 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됐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이 매우 발빠르게 잘 추가 기소했고 네. 이것은 뭐 전례에 비춰서도 그렇고 저희가 검찰의 그동안 구속 재판 관행에 비추어서 당연히 한성진 뭐 재판부에서 잘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매우 중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대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위계공직방 그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비아폰을 국가를 속여가지고 지금 네.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는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노트북 등을 파쇄했다는 이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면 그건 처벌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시켜서 자기 증거를 인멸시키면 그건 교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매우 네. 중대한 범죄이고 그 구속의 사유가 뭐예요? 도망할 염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의 염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빼박이지. 그럼. 그러면은 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성진 재판부에서 한성진이가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거기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네 직위원 재판부하고 지금 사건이 두 개가 그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에서 병합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일단 몇 가지 장치들을 그래서 더 넣어둔 것이 있는데요. 수사 기간, 그러니까 수사 준비 기간,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이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특검에 수사 못하게 돼 있는데 이 특검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수사를 한 것이고 네. 이것을 곧장 기소를 한 것이라 특검법 내 테두리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김용현이 아마 그 얘기도 또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검법의 기존 특검법과 다르게 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기존 특검법 그러니까 관할을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법원의 관할을. 기존 특검법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기소할 수 있게 해놨어요. 중요 사건 다 거기서 하니까 기존 특검법은 그냥 그렇게 관할을 지정했는데 네네네. 이번 특검은 아무래도 직위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굳이 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해서 병합하게 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해서 다른 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른 법원에서 재판되는 것을 하나로 모으려면 모으고 아니면 각자 따로 하려면 또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다른 법원에서 다 재판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일주일 내내 재판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꼼꼼하시네. 꼼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수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그 한성진 우리 위인님 사진 다시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성진 위인님이 23일에 김용현이 구성 여부를 심리하겠답니다. 23일에 우리 한성진 위인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면 그래도 속도 낸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저거는 심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네. 심리해서 그날 중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할 텐데 네. 이 사안은 구속 영장 당연히 발부돼야 할 사안입니다. 발부됩니다. 네. 한성진 재판부가 이 영장에 대해서 뭐 또 직위원 재판부처럼 이상한 결정을 한다면 뭐 국민적 지탄 받겠죠. 네. 네. 김용현이 26일이었나? 26일까지가 구속 기간. 3일 전에. 나 진짜 그 표정은 보고 싶은데 표정을 못 보네. 표정 못 보나요, 저희가? 출석해요? 출석해요? 출석은 할 건데 일단은 재판은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해놨습니다. 비공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것도 근데 영장 심리 영장 심리 좀 관련해 가지고 다르겠지. 이제 피고인 재판 출석하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공소유지도 가능하고 이 영장 그러니까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사건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이제 방송 생중계가 카메라가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갈 수 기자들에게 방청객에 공개하는 것이고 예. 중계 여부는 원칙적 중계 허용. 예외적으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중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네.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게 정도는 살짝 열어놨습니다. 와, 진짜 꼼꼼하시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요. 그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령관들. 네. 지금 군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제 곧 있으면 풀려나기 직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지금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지고 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그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하네. 그 맞습니다. 국민적인 신뢰가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굳이 안 가져와도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아직 외환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첫 발도 안 뗐기 때문에 네. 내란이 이만큼이면 외환은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을 수도 있고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게 조치 취할 것이고 그 조은석 특검의 그 수사 의지 같은 것들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확인이 됐나요? 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외환에 대해서 네.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나요? 많지 않을까요?
빨리 내리세요. 아니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봐. 논란.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로 그냥 눈치껏 죄송합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저희가 특검 추천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내란죄에서 기존의 검찰의 수사나 공수처의 접근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그냥 법조계에서는 들려왔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은. 네. 그래서 아마 의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의지가 많은 건 제가 뭐 소통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특검보를 이번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 5명이고 경찰 출신 1명이던데 뭐 제가 뭐 알아요? 이 사람도 모르잖아. 그렇죠. 한번 띄워놔 드릴 테니까 네. 우리 그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초면이네. 우선 이제 내란 특검은 중요하게는 이제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공모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향해서 할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특검도 검찰 출신이고 또 그 특검이 또 특수 출신이어서 네. 또 여러 가지 또 뭐 걱정하시는 바가 걱정하는 분 있는데 있죠. 특검보를 전부 다 대부분 검찰로 채운 것은 조금 네. 저는 좀 아쉽다. 좀 게다가 아쉬워요. 저 특검보 중에 2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데리고 있었던 참모다. 누구예요, 누구? 그리고 한 명은 또 박근혜 그 대통령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 파견됐던 검사 출신이어서 그 세 명은 친윤 검찰과 매우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검찰에 대한 수사가 좀 그러니까 약간 판사 출신이나 뭐 변호사 출신이 좀 가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60명인가요? 역시. 그래서 그 검사들이 대부분 특수본에 있던 검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실체와 관련해서는 그 검사들이 많이 수행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그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검찰로 좀 이렇게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 게 저 특검보들의 역할일 텐데 특검보와 특검이 모두 이제 특수나 뭐 그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네. 조은석 특검이 워낙에 침대에 눕혀놓고 팔다리 잘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할 거다. 잘 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저도 조금 조금 검사 첨언하면- 출신을 뭐 침대에 묶어 놓는다고 판사 출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첨언하면 네네. 우리 박은정 의원님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비판적 응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예. 네.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비판 혹은 감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할 때마다 잘할 박수 때는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사진 좀 분이 올려주세요. 있는데요. 저 이윤재 명지대 교수.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안 이 탄핵안에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탄핵안 초안 쓰고 그걸 마지막에 제가 선봐서 탄핵안 최종본을 만들었는데 초안을 쓰신 분이라 누구보다도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뭐 검사 출신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셨고 저희 동기인데 금방 하고 나가셨어요.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금방 나갔대. 금방 하고 나갔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고. 아, 그래요? 이번에 특검 추천도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분을 그분이 이분이구나. 이윤재. 예, 최혜병 특검의 특검으로 추천이 됐던 분이긴 하죠. 이분이 그 사람이 또 괜찮더라고. 이분이 그 야학도 열심히 하더라고. 야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저만 아는 거예요. 요건 저만 아는 소스입니다. 야학.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러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생각 가지고 뭐 잘 접근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도 비판적 응원을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네. 비판적 응원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근에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해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2021년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했고 그렇죠. 2024년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번 김건희 특검에 파견 검사들이 들어갔죠. 네. 그 파견 검사 가운데 한문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한문혁. 누군데? 한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죠.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장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특검 안에는요. 수사에 이 무마한 사람들도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참으로 이거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한 명 더 좀 예의주시해야 더 되는 있어 게 또? 있어? 와, 최희만 검사라고 있습니다. 최희망? 파견 검사. 최희만 파견 검사로 아, 최희망. 네, 특검의 이제 저거. 팀장을 맡을 것이다. 최희만 한문혁 이렇게 팀장 맡을 듯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최희만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우정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반부패 그 이과장이니까요. 그리고 예. 아마 뭐 의원님도 아, 기억하시겠지만 심우정은 안 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같이 나와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 민주당기 특검이 명확히 알고 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죄송한데 이름이 최 뭐라고요? 최희만, 최아이, 최희만, 희만? 네, 최희만. 만. 최희만.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견 검사이기 때문에 네. 파견 취소하고 처리하고 다시 그러니까. 파견 받으면 됩니다. 팀장은 또 너무하지. 한문혁 팀장으로 들어갔어. 한문혁. 최희만. 네. 아, 이게 다른 건 다 좋아도요. 심우정 묻으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저는. 당연하죠. 그 김건희 특검은 심우정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그러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내란 특검에서도 심우정 수사 대상이 되고요. 네. 제가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초안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특검법 만들 때 핵심적으로 집어넣었던 게 그거예요. 그 사건, 김건희 사건, 명태균 사건, 이 사건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그렇지. 방해하거나 봐주기 한 것도 수사 대상이 명확히 넣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 놨어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을 잘 꾸려야죠. 맞습니다. 검찰 본진 털러 가는 아, 특검이에요. 그렇죠. 김건희 이제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심우정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의 네. 통화. 예. 그 후에 그 김건희에 대한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까지 그 민정수석까지 합해가지고 김건희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자, 채입니다. 채. 네. 아이. 채아이. 그리고 채희만. 참고로 이게 도움이 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였고 외압을 받은 피해자였고 어떤 사건에서는 동일한 검사가 우리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검사라는 사람들이 네네네. 어떨 때는 되게 생각 없이 흔들린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리로 가져오면 안 된다가 대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또 활동 방향도 다르고 혹은 또 세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지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문제가 맞다 싶으면 철회를 하면 되고요. 알고서도 나는 이 사람의 장점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네.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전 매우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문혁 사진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예를 들어서 네. 위에서 야 김건희 수사 똑바로 하지 마.
라고 해서 똑바로 안 했어. 예를 들어. 근데 이번에는 특검에 들어가서 똑바로 해? 하면 똑바로 해. 네. 이럴 수는 있다는 거지.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검의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의 말씀인 거죠. 네, 그 경험을 말씀.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의 이력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감시할 수 있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러네. 겁니다. 네. 요 부분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자, 그리고 빠르게 또 요거 여쭤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곳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 받고 있어. 근데 오늘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았어. 검찰.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뭔가 크게 잘못했나 봐. 업무 보고 하는 뭐 태도가 잘못됐든지 준비된 게 잘못됐든지. 그래서 이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업무 예. 하다가 중단됐다는 그 브리핑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이 됐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자, 제가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름 제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름 취재를 했는데 일단 보고를 검찰에서 하러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보고하러 온 사람 중에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검사가 온 거야. 보고 이번에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이거는 난 완전히 우롱하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누구냐? 호승진이라는 검사입니다. 다 까먹었겠습니다만 이자가 어떤 자인지 과거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은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에 대한 압수색이 아닙니다. 당사랑 전혀 무관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저는 똑같은 또 사건을 하면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아는데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저런 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꾸려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를 하러 왔다? 이거는 솔직히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선을 넘었다고 봐야겠죠. 이 선 넘었죠. 지금 검찰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와. 우리 조국 해방됐을 때 그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조금 더 갈 것이냐, 조국 해방이 불안불안하니까 친일파로 계속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독립운동했던 척할 거냐. 네. 이 사이에서 지금 갈팡갈팡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비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양반은 친일로 가겠다. 나는 친일했던 것으로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튀어나온 것 같고. 와. 봐봐요. 김건희 사건에서도 갑자기 없던 녹음 파일이 우연히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대선 이기고 나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 척 하고 싶어 하는 그렇지. 거예요. 아. 그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와. 대세는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곧 없어질 조직이라 네.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무슨 항전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허세다 좀 분명하게 근데 두 분한테 제가 이거 고자질하는 건데 네. 오늘 보고하려고 검사들이 왔잖아. 프린트를 막 잔뜩 해갖고 왔대. 네. 근데 그 내용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반하는 내용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그렇죠.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네. 그걸 분리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거를 들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게 검사들이 그 일반 행정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공무원의 지위를 인식을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법 위에 뭔가 그 위에 있는 존재라고 잘못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새로운 정부가 그
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 공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이 검찰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는 뭐 너무 당연한 이 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문제점을 들고 왔다는 것은 한판 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찰이 이문정 검사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고 윤석열 정부의 대검이고 검찰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그 김용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제 검찰개혁 입법 그 수사기소 분리와 관한 제도 개혁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네. 그 제도 개혁을 수행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 정치 기존에 아까 말한 그런 검사들은 그 뒤로 가고 네. 그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개혁적인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에서 중책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적인 검사 인사, 정치 검찰 해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 자리에 아마 이문정 검사도 있었을 건데 네. 저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아마 검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문정에게 보고를 하는 그건 달콤합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매우 네. 힘들었을 텐데 아유, 달콤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네. 수사기소 분리,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네. 개혁적인 검사들이 앞으로 대검, 법무부 각 그 검찰청에서 중책을 맡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검사 인사, 윤석열 정부 친윤 검찰들은 그런 정치 검찰들은 반드시 해체돼야 그렇습니다. 된다. 청산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의원님 말씀드려요. 오늘 이런 이제 업무 보고를 하러 검사들이 갔잖아요. 그리고 프린트도 해 갔잖아요. 이자들은 누가 보내고 누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마 대검의 참모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심우정의 참모들. 심우정이야. 또 진짜 내가 심우정 진짜 내 네. 또 이렇게 만나냐 심우정. 요거를 아, 평가를 해보면 진짜. 지금 검찰은 오늘의 검찰의 태도는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 무시한 거잖아요. 거죠. 이거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민 위에 있다 이렇게 예. 선언해 버리는 이 겁니다. 불복이죠, 불복. 예, 대선 불복이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나는 그 대선 인정 못해.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 예. 정말 그래서 해체돼야 될 조직인 맞아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대로 그러니까 둘 수는 안 없어요. 돼. 한편 또 우리 박원정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 법무부 장관이 뭐 누군가가 곧 지명되겠지만 네. 그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그리고 감찰권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정치 검찰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나마 그러니까 위로가 적어도 됩니다. 네. 검찰 인사로 그 정치 검찰이 검찰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도록 이번 검찰 인사를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법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세상에 다 이 두 분 같은 분만 있으면은 맞아요. 이 해결 다 될 텐데. 근데 검찰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심우정이 딱 다 나오네. 항상 나와. 언제나 맞지? 그러니까.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비화폰까지 나온 마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검찰지 통솔용은 거의 다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직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특검법 세 개는 아주 꼼꼼하게 잘 설계해서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는 정부의 각오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1호 법안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특검이 앞으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맞습니다. 수사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너무 그 고맙습니다. 20일 동안을 딱 딱 바꿔낸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우선 저도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특검이 진행을 할 텐데 특검이 빠르게 지금 진영을 갖춰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압수수색을 좀 빨리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특검이. 네. 그 세 개의 특검이 빨리
시작을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빨리 전방위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신병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내란 특검하고 경찰 특수단하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 네. 지금 체포영장 조율을 하고 있다고 조율한다더라고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도 지금 급해요. 급합니다. 사실은 그 내란범들을 그 구속 취소나 뭐 지금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구속을 신병을 확보해서 네. 특검이 빠르게 진행을 하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그 좀 한 일부는 좀 문제가 있고 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잘 감시해야 되고 맞아요. 그 검사들이 그걸 세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뭐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걸로 그건 막아야 돼. 그 활용하지 않도록 네. 특검이 잘 수당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 하나만 너무 빨리 좋습니다.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사 파견 받아가지고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저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검들에 대한 그런 의혹의 눈빛들이 있는데요. 네. 검찰 개혁은 9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특검은 12월까지 가고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개혁을 미리 다 끝내야 됩니다. 미리 끝낼 계획도 갖고 있고요. 야.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진짜 너무 좀 꿀맛. 뭐 요 몇 제도 개월이야. 개혁과 네. 그다음에 정치 검찰 해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네. 두 분께 네. 진심을 다해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맛에 투표한다. 그렇죠. 아, 숨통 진짜 트여. 숨통 트입니다. 네.